네, 9월 20일 화요일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어제 강한 반등이 나타났던 우리 시장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가 힘을 내지 못하고 우리 시장도 점점 FOMC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개장 초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조금 위축되면서 시작을 하는 모습입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삼성전자 오늘 출발은 일단 상승입니다. 0.3%, 0.5% 오르면서 4일간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한 흐름이 최근에 이어지고 있고요. 현대차 상승세, 그리고 LG생활건강, OCI 오늘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SK텔레콤이 1% 이상 상승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카카오 좀 엇갈리고 있고요. CJENM이 상승세, 메리톡스, 파라다이스, 동서 같은 종목들. 일단 오늘 예상체계지수에서는 약세를 기록을 했던 종목들이 지금은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가 지금 나왔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0.06% 떨어진 2014선, 코스닥은 0.08% 오른 667포인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고요. 앞서서 우리 특징주로 살펴드렸던 종목 가운데서는 세오테크가 2.6%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백이 1.8%대 강세, 대아TI 같은 종목들도 1.5% 이상 뛰고 있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업종 가운데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써니전자, 삼형전자, 신성솔라에너지 등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섬유의복 업종 가운데서는 한섬이 3% 이상 급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러브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갭상승, 중국 진출을 하겠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의 가장 큰 폭의 상승은 방송 서비스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CJENM, CJ오쇼핑 등이 상승세입니다. 통신 방송 서비스 가운데서도 한국정보통신, 한네트 등이 상승세고요. 기계 장비 업종 가운데서는 유니슨이 무려 9% 이상 상승세, 파라텍, 넥스턴 등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경문 팀장님, 오늘 출발하고 있는 시장 어떤 종목들 눈에 띕니까? 종목들이 딱 눈에 띄는 건 없어요.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뭐 각종 테마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그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던 시장에 대해서 좀 개별적인 그런 성격을 보여줬었는데 오늘도 뭐 장 후반이 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뭐 눈치를 보는 해외 시장하고 비슷한 그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한 보름 만에 방송하니라 좀 잘 적응이 안 되고 있는데 시장도 지금 시장 환경에 적응하기가 좀 힘들어져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선물 시장 한번 보죠. 일단 시장 베이시스 약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림이 깨진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로 들어오고 또 환차익을 보는 그런 그림에서 또 기관이 삼성전자를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그림이 지금 살짝 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또 그간 우리가 봐왔던 그런 시장의 어떤 틀 이런 것들이 조금 깨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약간 혼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선물 시장이 좀 약한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비차익에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혼조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김경원 PB님은 오늘 출발하고 있는 시장 특징 종목들 어떤 것 눈에 띄나요? 네, 오늘 섬유의복 그 섹터가 상대적으로 조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샘 같은 경우가 한섬 같은 경우가 오늘 갭으로 좀 떠서 시작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한섬이 어제 공시를 냈습니다. 836억 규모의 독점 공급 계약 체결. 그러니까 중국 쪽에 우리 업체 항저우 지항실업유항공사라는 업체인데 이쪽으로 이제 독점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하면서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좀 선반영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한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내수 쪽에 이제 현대백화점 계열 쪽이기 때문에 사실 내수 쪽의 시황이 조금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내수 쪽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진출에 대한 교두보를 좀 마련하기 위한 전략 중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도 크게 부담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워낙 최근에 많이 빠졌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다. 좀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어제 사실 공시가 나온 업체들이 오늘 상승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이제 1.7% 강세를 좀 지속하고 있는데 지금 화장품 쪽에 시황이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드 문제 때문에 우려감이 시장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뭐 회사를 탐방을 다녀오거나 아니면 회사 관계자들한테 의견을 좀 여쭈어 보면 조심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뭐 물량이 줄어든다거나 그런 이슈가 없고 실질적으로 8월 달 같은 경우도 대중국 수출액이 거의 그 9,200만 달러 정도 나왔을 정도로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하는 수출 규모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들이 사실 실적이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좀 빠졌기 때문에 화장품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만약에 이제 사드가 완전히 희석되게 된다면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어제 PTP라는 이제 미국 그 화장품 업체 색조 쪽에 약간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업체인데 사실 색조라고 하면 뭐 코스맥스 우리나라에서는 코스맥스가 상당히 좀 강세인 기술적인 측면이 있는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기초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색조 부분에 결합 시너지가 좀 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시장에서 좀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특징주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시장의 움직임 좀 더 체크를 해볼 텐데요. 우리 OCI 같은 종목들 앞서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특징주로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은 다시금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 낙폭과대주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팀장님, 네. 많은 분들이 좀 가격 메리트 있는 것 사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요소지만 다른 것도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변수들이 많습니다. 낙폭과대주 어떻게 보시나요? 낙폭 과대가 되는, 그러니까 낙폭이 크게 나오는 것들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네. 있겠죠. 하나는 빠질 이유가 있어서 빠진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를 찾아가는 하락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OC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이제 어닝이나 실적이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밀려 내려갔던 이제 그런 모습이 좀 컸던 뭐 그런 것들의 좀 대표성이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에서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이 이런 종목들. 실적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심리적인 타격에 의해서 하락을 했던 그런 종목들하고 우리가 좀 구분해서 좀 접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전자의 경우 자기 가치를 찾아갔던 그런 하락이 나왔던 경우에는 100%죠. 이거 그 실적의 하락이 나왔던 것을 돌려 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뉴스나 어떤 포인트, 호재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좀 안심하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좀 생기는 거고요. 심리적으로 빠졌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마찰적인 그런 이제 수급 현상이 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최근 시장 스타일상 대형주가 아닌 약간 중형주, 조금 애매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하락이 좀 큰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카지노 관련 종목들, 또 뭐 대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 화장품이나 또 이제 중견 의약품 업체들, 이것도 같이 휩쓸려서 안 좋게 좀 갔습니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매력도 살아 있고 실적에 어떤 훼손이 거의 없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어닝 시즌 뭐 다다음 주 정도면 벌써 이제 10월 초로 들어가면서 프리어닝 시즌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FOMC에서 무난하게 잘 넘어간다는 조건 하에 그 조건 하에 본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에서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외국인들은 선물해서 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여전히 매수 쪽으로 잡고 있는 것이 외국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은 뭐 FMC가 끝나면 우리 시장이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낚시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물은 크게 사고 있지 않는데 선물을 가지고 우리 시장의 변동성에 약간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거의 뭐 2,7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고, 외인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3,097계약 성물의 매수가 좀 나왔었어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뭐 대형주, 뭐 지수 관련 이런 것들에 대한 변동성에 외국인들은 좀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지고, 물론 어제 뭐 400억, 500억 가까운 뭐 현물 매수가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종목의 프로그램 매수였지, 이게 외국인들이 매력을 느껴서 샀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안도 랠리에 대한 그런 지수 반등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선물로서 단기 대응을 하는 걸로 좀 볼 수가 있겠고, 그거를 뭐 더 강하게 봤다 그러면 선현물 동시순 매수가 들어왔겠죠. 근데 선물로만 갔다라는 거는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인 선물로 좀 움직인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펀드 환매를 비롯해서 좀 포트폴리오의 변화, 비중 조절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매도가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FOMC가 좋든 나쁘든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어떠한 결과로 나오든 간에 어떤 불확실성의 해소만 주는 그런 시그널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조금 우리 기대보다는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모두 드려봤습니다. 수급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10분 정도 지난 시장입니다.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0억 매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은 439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출회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선물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0억 이상 순매도 우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나 약세입니다. 코스피 200, 253.84포인트, 12월물도 현재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관심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인지 주식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조회수 순위와 급상승 조회수 순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회수 순위 1위에는 CCS가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2위는 지엔코, 3위는 파인디엔스입니다. CCS는 코스닥의 통신 서비스 업종에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급상승 조회수 1위는 역시나 보성파워텍, 2위는 지엔코, 3위 CCS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외환시장 흐름 점검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선물 정성윤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원달러 환율 움직임 어떤가요? 네, 지금 달러원 환율은 전일 대비 2.7원 오른 1,120.8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 이제 그 대기 매물에 의해 크게 되밀렸습니다만 여기에서 다시 오름세를 보였고요. 간밤 글로벌 달러화 자체는 전주 진행된 강세에 대한 포지션 조정이 진행되면서 주요국 통화에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미국의 9월 주택시장 지수가 약 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서는 등 지표 호조 속에 FOMC 경계감이 일부 유지되었고, 역외 환율 역시 1,120원선 근방으로 올라 장초반 환율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금일 달러원 환율은 1,110원대 중반에서 1,120원대 후반 사이의 전일과 유사한 다소 변동폭이 큰 방향모색 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BOJ와 연준 등 대외 정책 리스크가 각각 리스크 회피와 달러 강세 모멘텀으로 잠재하며 하단 지지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전일 장에서 확인되었듯 역내 공급 우위 수급이 상단을 무겁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FOMC를 앞두고 환율이 크게 하락하기는 어려운 여건인 가운데 소정의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 1,120원대 후반이 재차 위협받는다면 수급 및 심리상으로 일시적으로나마 상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130원선 진입 시도 수준의 상승폭 확대 가능성은 열어두어야겠습니다. 네, 외환시장 움직임 확인해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소폭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움직임 체크해봤습니다. 현대선물 정성윤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장의 토크 주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을 오늘 주제로 가지고 나오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글로벌 IT 기업, 국내 IT주도 힘을 받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 앞서서 SK하이닉스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김경원 PB님, 이런 흐름 대세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러니까 산업의 지표를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지금 IT 쪽은 지표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사실. 사실 시장에 유동성이 없어서 그렇지 더 많이 갈 수 있는 시장이긴 한데,
그 촉발이 됐던 게 우선은 뭐 애플발 이슈가 가장 좀 크겠지만 어제 사실 대만 증시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2.8% 급등이 나왔는데 주도 섹터가 IT였는데 TSMC라고 하는 이제 파운드리 업체가 급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5.8% 급등이 나왔는데 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그 애플의 아이폰 7의 핵심 칩, 그러니까 두뇌라고 할 수 있는 AP 칩을 이제 파운드리 수탁하는 업체인데 요 회사 급등이 나왔고 지난주에 인텔, 그러니까 PC 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인텔이 3분기 매출 추정치가 또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D램 가격, 낸드 가격 올라오고 PC 쪽이 이제 재고 축적을 전반적으로 이제 3, 4분기를 이제 그 기대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재고를 막 쌓아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을 계속 올려서 칩 가격을 계속 올려서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물 가격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서 시세를 좀 만드는, 그래서 인텔도 3분기 실적 생각보다 더 좋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 주도 섹터는 어디가 될 것이냐. 어제 그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가 상승이 나왔고 삼성전자도 죽지 않고 바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한 1%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돈은 계속 이쪽으로 도는 겁니다. 돌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밴더 따는 그대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런 수순으로는 수급적인 이슈만 마무리가 되면 코스닥에도 바로 전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코스닥 안에서 이제 톱텍이라고 하는 업체가 지금 5%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돈이 돌아가면 IT가 올라가고 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 거의 다 전 섹터가 다 빠지는 시장입니다. 다 빠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인텔 신고가, 애플 최근에 급등,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추세적으로 지금 SK하이닉스 차트와 그대로 동행하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해외 글로벌 증시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표가 꺾이는 게 확인되지만 않으면 추세적인 상승은 저는 꾸준히 나올 수 있다. 좀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네, 정계문 팀장님은 이런 IT주들의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비슷합니다. 뭐 시장이 죽지 않았다라는 그런 증거고, 그렇죠. 주도주는 살아있다라는 것들의 좀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제 좀 선순환이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반도체 쪽이 좀 OLED 쪽이 쭉 끌어주다가 반도체 쪽이 끌어주고, 삼성전자 갤럭시 관련주, 아이폰 관련주에다가 또 다시 반도체 관련주, 이렇게 좀 선순환이 좀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9월 달, 9월 말, 10월 초 여기까지는 IT 랠리는 조금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시장과 미국 시장의 동조화가 상당히 짙어지는데, 업종만 딱 놓고 비교해 봐도 오늘 어떤 업종이 올랐고 어떤 대표 종목이 올랐으면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한 업종, 거의 비슷한 종목들이 좀 상승해준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좀 더디게 좀 안 좋게 움직이는 거는 뭐 제약, 바이오 이런 쪽인데 우리나라도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반해 미국에서 가장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는 이제 IT 하드웨어 쪽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전이 좀 다른 거죠. 지금 이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주가가 실적보다 먼저 질러간 부분이 있습니다. 뭐 기대감이 반영되고 모멘텀이 발휘되고 또 수급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시장은 움직이는 것들로 돈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계속된 지금 모멘텀이 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실적이 주가보다 늦게 오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앞서갔다는 게 나오려면 아무래도 프리어닝 시즌까지는 좀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고 거기에서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네. 시장의 주도, 그리고 시장의 제일 앞에 서 있는 그런 업종은 IT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최근 강세가 나고 있는 미국의 어플라이 머티리얼 네. 같은 우리나라도 이제 장비주, 또 뭐 SK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좀 압축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부품주들, 좀 후방으로 가서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들까지 그렇죠. 최근에 강한 흐름을 띠고 있는 시장의 움직임 체크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토크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조정받은 중국 소비주, FMC 이후에 시장 주도주가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조정은 조정대로 받아 있는데 반등은 반등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FMC가 끝나고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 다시 주도주로 부각될 수 있을지 여부, 정경훈 팀장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IT의 랠리, 그러니까 지금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가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장은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시장이 그 다음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결국 또 소비 관련 종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작년 말부터
금리 인상이 있을 거야, 있을 수도 있겠어라고 했는데 금리 인상이 없는 후에는 항상 안도랠리가 잠깐 나왔었는데 그때마다 소비 관련 종목들, 소위 말해서 좀 밸류가 좀 높았던 그런 종목들이 좀 안도랠리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비슷한 학습 효과가 어느 정도 좀 깔려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가 잠시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실적의 하락 없이 너무 심리적으로 빠진 부분이 많았다라는 점에 좀 착안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일정상의 문제도 있죠. 국경절까지 중국 소비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사드의 영향력에 대해서 좀 이건 반대로 실적보다 주가가 너무 먼저 지금 빠져버린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이제 충분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그리고 추정치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하락도 다 일단락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안 좋은 거는 지금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좀 압축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타일로 봤을 때 중형주들, 카지노, 또 의류, 면세점, 화장품들을 해서 좀 중형주에 속하는 시가총액 5천억부터 한 2조 요 사이에 좀 놓여 있는 중형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한 디스카운트와 좀 마찰적인 그런 수급 악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전 FOMC가 끝나고 IT의 랠리가 조금 수그러든다 그러면 그 다음에 타자로는 이제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 중에서 중형주들이 네. 좀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게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스타일상으로 베타가 큰 종목들 시장에 대비해서 좀 민감하게 좀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네. 좀 득세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주들 중형주 위주의 움직임 좀 체크해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김경은 PB 같은 생각이신가요? 궁금합니다. 네. 중국 소비주도 이제 섹터별로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화장품 쪽이랑 그리고 카지노 그리고 이제 엔터 쪽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엔터 쪽은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미디어 쪽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될 때 약간의 이제 조금 심각한 좀 검열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업을 활발하게 하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시황이긴 맞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표가 안 꺾인 것은 확실히 저는 화장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화장품이 지표가 안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진 않지만 그래도 또 안 빠집니다. 안 빠지기 때문에 나중에 수급이 1차적으로 좀 들어와서 장대 한봉이 나올 때는 추세적으로 나중에 좀 땡길 수 있는 자금들이 충분히 좀 들어올 수 있다. 왜냐하면 가격 매력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적이 안 꺾인 상태에서 지금 주가만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 가격 매력이 좀 분명히 생겼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는 카지노 쪽은 약간은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 마카오 쪽에 카지노가 반등이 조금씩 나오긴 했는데 연속성이 있을 것이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 지금 파라다이스나 GKL이나 이쪽들도 마찬가지로 중국인들이 사실 약간 좀 VIP 고객들을 위주로 조금 이제 영업을 하는 그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약간 좀 보수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주들 가격 매력이 있는 것은 저는 화장품이라고 보고 지표가 꺾이지 않는 한 화장품은 반등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매력이 좀 있는 구간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소비주와 관련된 이야기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 이상 또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흘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거고 외국인들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 바이오 산업으로 이제 11월에는 분위기가 또 바뀔 수 있는 움직임이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연내 상장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성장 동력이 그러니까 말로만 듣던 우리가 지금 이 실체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상장이 나옴으로써 기존 업체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슷한 거죠. 셀트리온하고 비슷한 그런 이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쟁 또 어떻게 비교가 되는가 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또 좀 시야를 넓혀볼 필요가 있는 게 LG도 이런 비슷하게 좀 가겠다라고 좀 공표를 하고서 LG화학과 LG생명과학을 합병을 하고 거기에 연간 3천억 정도의 자금을 투여를 하겠다라고 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우리나라의 그 R&D 대장주가 한미약품인데 한미약품이 제가 알기로는
1,500억? 2,000억이 채 R&D 비용을 안 쓰고 있는데 거기에 배를 지금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국내 대기업들도 이제 돌파구가 거의 이거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우리 시장에는 상당히 다양성과 규모, 그러니까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에서 상당히 좀 좋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투자 쪽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 요즘에 좀 유행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공모주 펀드들, 이 펀드들의 좀 수익률이 좀 올라갈 가능성도 높아지고 또 기존에 있던 제약 쪽, 바이오 쪽의 대표 종목들의 좀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11월이면 보통 좀 뭐랄까요, 재료의 공백 시기가 물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선이 놓여 있긴 하겠지만 미국의 대선에서도 좀 공약 사항들 이제 놓고 본다 그러면 바이오시밀러 쪽에는 상당히 네. 좋은 의미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의 어떤 이런 그 바이오 업체들의 기업 공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좋은 그런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섣부르지만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연내 상장과 관련된 이슈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2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픈 스튜디오 최민지 캐스터입니다. 네, 개장 특징주입니다. 국내 2위 타이어 업체인 금호타이어의 매각 공고가 오늘 발표됩니다. 이 지분의 42%가 매물로 나오는데요. 전날에는 매각 기대감에 3% 이상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일인 오늘은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출발을 하고 있죠. 오늘 2.6%가량 내리면서 1,150원 선을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소식에 또다시 놀란 가슴 쓸어내린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불안감이 커지면서 지진 관련주들이 또다시 급등하고 있는데요. 내진 설계업체인 삼영엠텍이 현재 13%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825원 선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한 역시 또 다른 내진 설계 관련주 포메탈과 유니슨도 각각 8%, 5%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유니테크노 급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유니테크노는 자동차용 플라스틱과 모터 부품 생산 업체입니다. 상장 첫날 10% 이상 빠지면서 11,450원 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공모가인 1,300원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KSS 해운도 살펴볼까요? KSS 해운은 100% 무상증자 소식에 급등하고 있는데요. 현재 9% 이상 상승하면서 1,8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무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규모는 약 1,160만 주이고요. 신주 발행과 더불어서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도체 제조용 기계업체 코디엠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디엠은 오늘 주식 분할 소식에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코디엠은 주당 액면가를 500원에서 100원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오늘 4% 이상 상승하면서 33,0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두 전문가의 관심 종목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먼저 김경원 PB의 종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오신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사실 지금 시황에서 가장 좋게 보는 섹터는 IT가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IT 종목을 좀 관심을 좀 가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포트 다변화 측면에서 오늘은 제약업체 중에 하나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령제약이라는 업체입니다. 보령제약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2016년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고 3분기까지 연속적으로 좀 갈 수 있는 섹터 중에 코스닥이나 코스피 수급적인 영향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보령제약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그 카나부라고 하는 그 고혈압 치료제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국내 최초로 개발을 해서 시판 허가를 받아서 지금 팔고 있는 업체고,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위장약이죠. 이제 겔포스 등의 ETC 약품들을 좀 생산하고 있는 업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같고 2016년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좀 좋았는데 보통 이제 분기별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면 한 80억 그리고 적게 나오면 한 40억 정도 밴드를 움직여서 나오는데 2분기에 100억이 나왔습니다. 100억이 나온 이유가 카나브라고 하는 이 고혈압 치료제가 분기별 매출이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 좀 나왔고 굉장히 좀 잘 팔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연속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카나브 분기별 매출 추이를 보면 2015년 1분기에 64억 분기 매출했는데 2016년 2분기에 147억이 나왔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금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는 부분들이 숫자를 통해서 좀 확인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밸류에이션을 한번 점검을 좀 해보면 2017년 예상 실적이 한 380억 정도 예상 추정을 좀 하고 있는데 요거 기준으로 YY로 한 21% 정도 성장한 수치인데 2017년 예상 파워는 한 17배 수준입니다. 예전만큼의 이제 제약업체들, 제약 바이오 신약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밸류에이션만큼은 안 되겠지만 유동성 자체가 지금 많이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실적이 워낙 고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주가만 지금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돈이 들어올 때 주체적으로 좀 만들어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령제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경민 팀장의 종목은 오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최근 들어서 좀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이제 저는 이제 지진하고 상관없이 네. 다른 의미에서 이제 종목을 좀 골라왔고 좀 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최근에 좀 급한 그런 상승이 나온 거는 아무래도 좀 지진 관련주로 좀 분류가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특수 차량 뭐 앰뷸런스나 우리가 소화 관련된 네네네네. 이런 자동차 개조에 대한 그런 이제 업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지진 관련주로 좀 분류가 돼서 최근 들어 좀 변동성이 좀 커졌는데 원래 이제 펀더멘탈을 좀 두들겨 본다 그러면 조금 다른 의미가 좀 있습니다. 주가의 레벨업이 이제 매출액에 근거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에 좀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키워놓고 그 다음에 돈을 벌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매출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시장 점유율이나 어느 정도를 끌고 간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진을 끌어내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오텍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엄청나게 크게 좀 자라고 있어요. 특히 올해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7천억 중반까지 나올 것 같은데 작년에 5,600억 정도의 매출이었다고 놓고 본다 그러면 상당히 큰 폭의 그런 좀 매출 성장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 가전업체 오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캐리어 에어컨을 2011년도에 좀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제 계속된 구조조정과 어떤 외형 성장 이런 것들을 이루는데 그게 올해부터 좀 일어나고 있지 않나 좀 싶습니다. 피어그룹 우리가 동종 업계에 놓고 있는 그런 가전업체의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은 한 13배 정도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텍 같은 경우에 한 8배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냉장 부분, 에어컨 부분 인수 후에 이제 공조 회사로서의 어떤 역량을 좀 키워가고 있는데 올해부터 키워놓은 그런 이제 매출에서 마진의 개선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계절적인 그런 이제 특수성에서 점차 좀 완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까지 좀 더해진다 그러면 펀더멘탈의 개선은 조금 가속화될 수 있겠다라는 좀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이후에 계속된 좀 흑자 전환과 영업이익 성장성도 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진 관련된 뉴스까지 좀 나오니까 주가가 좀 빨리 좀 가고 있지 않나 좀 싶습니다. 이런 걸 놓고 본다 그러면 좀 주가의 상승이 좀 가파른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펀더멘탈에서 오는 주가의 재평가 구간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충분히 온 만큼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꼭 이런 지진 관련 테마주뿐 아니라 이런 펀더멘탈적인 그런 좀 자극이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은 오텍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텍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령제약과 오텍 두 분의 관심 주였습니다. IBK 투자증권 판교스탁 라운지 정경민 팀장, 메리츠용금증권 본사영업부 김경원 PB와 출발 중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천억 원대의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사법 처리 방향에 따라 경영 공백은 물론 지배 구조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가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42%를 처분하기 위한 매각 권고를 냈습니다. 매각 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등에 반대해 금융과 철도, 병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부문이 이번 주부터 연쇄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파장이 우려됩니다. 얼음정수기 사태를 겪은 코웨이가 대표이사를 이혜선 전 CJ제일제당 공동대표로 교체하는 한편 보통주 74만 4천 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FMC와 BOJ 정책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은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 어떻게 연계될지 유한타증권 정인지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최근에 미국 증시의 움직임부터 먼저 체크해 볼까요? 예, 미국 증시 지난주에 급락하고 지금 뭐 반등면 네. 진행되고 있는데,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 증시는 지금 어쨌든 뭐 중요한 지지대에서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쉽게 하락은 이제 못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 차트 보시면 여기 뭐 보라색 선이 120일 이평선인데요. 도달은 안 했지만 그 근처까지 갔었는데 과거에 보시면 미국 시장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을 때 뭐 60일이나 120일 평선 상승할 때 120일 평선 부근에서 반등을 하면